전업주부인 이 씨는 결혼 초부터 10년 넘게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월급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알뜰한 데다 돈 불리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이 씨에게 매달 월급과 보너스를 통째로 보냈는데요. 그러면 이 씨는 일부를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예금과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돈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는 결혼 5년 만에 내 집 마련에도 성공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집과 예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은 집안의 경제권을 갖고 있는 아내 명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씨는 지인으로부터 그러다가 거액의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경제 공동체인 부부 사이에도 증여세를 낸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 씨. 남편이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급여를 이체하는 것도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이 부부간 증여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여성이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사연을 소개해 볼까요? 예, 오늘 사례자 40대 여성이고 10년 전에 결혼을 해서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결혼 전에는 지금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전업주부로 이제 변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림도 뿐만 아니라 남편 내조, 아이들 육아, 뭐 크고 작은 집안일은 다 아내가 맡아서 했습니다. 남편은 반면에 이제 아내가 든든하게 이제 집안일을 다 맡아주고 내조를 해주니까 회사 일에 전념을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또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딸 정도로 자기 개발에도 굉장히 충실했고요. 실제로 회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인정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어린 나이에 승진도 굉장히 빠르고 회사 고가 성적이 좋다 보니까 이제 연말에 상여금이나 보너스도 두둑하게 받고 굉장히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남편은 이게 다 내가 잘해서야라가 아니라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해준 덕분이야라고 아내에게 또 고마워했었고요. 아내는 이런 남편을 보면서 반반이니까 일단 남편이 자랑스럽죠. 또 한 가지는 나도 회사를 계속 다녔더라면,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빠르게 승진하고 이제 멋있게 성장하는 걸 보니까 조금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결국은 남편의 이 승진은 나와 함께한 것이야라고 되게 뿌듯함을 가지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부가 좀 좋네요, 분위기는. 네. 일단은 왜 그러냐면 남편은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네. 승진도 하고 돈도 뭐 연봉도 높고 아내는 집에서 내조하면서 또 재테크에 관심 많으니까 재산도 불리고. 근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결혼 초부터 아내에게 오늘 상담하신 분은 모든 경제권을 다 넘겼거든요. 이분은 일에만 관심이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월급 받으면 돈 관리하고 뭐 이러는 게 귀찮아서 예. 겨우 저축 정도만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저도 투자 뭐 주식 이런 거 못 해봤거든요. 예. 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아내는 뭐 이 결혼 전부터 아마 똑순이 같아요. 결혼 전부터 이 돈 굴리는 데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도 하고 다양한 어떤 금융 상품 같은데 투자도 했대요. 네네. 결혼했을 때는요, 아내가 이 남성보다 월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모아놨던 돈은 아내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악착같이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편 입장에서는 이거 집사람한테 내 월급 통째로 맡겨서 경제권 다 이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아내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아내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직장 일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앞으로 노후 자금이나 애들 노후 뭐 교육 자금 이런 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내 주특기를 살려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남편한테 받은 월급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모아가지고 지인들이 권유하는 비상장 기업 이런 데 주식 사고요. 예. 그다음에 토지수 샀대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몇 년 후에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어요. 주식이 2배로 오르고요. 토지는 그 인근이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이 되면서 급등해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내는 이거를 전부 싹 정리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딱 마련하고 그때 아내는 이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해 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남편은 그 아내 명의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도 참 착하네요. 엄청 착해요. 그래도 이제 아내가 이렇게 재산을 많이 불렸는데, 근데 아내가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요, 이 모든 재산을 아내가 다 관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친한 지인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 집안의 뭐 이 부부들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잘 아는 지인이에요. 그런데 이 전업주부가 전 재산을 관리하면 나중에 엄청난 세금을 맞을 수가 있대. 내가 주변에서 들었는데 하면서 다른 지인 얘기예요. 그리고 전문가인 남편이 월급을 따박따박 부인에게 줬고 부인이 전 재산을 관리해서 부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고 했는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엄청난 증여세를 탄로했다. 네. 세금을 내라. 그래서 막대한 세금을 물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부터 이 아내는 상당히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이 아내 오늘 상담하신 분은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 부부는 공동 재산 관리하는 거고 남편 재산 이 아내가 잘 관리해서 이렇게 재산을 불렸는데 뭐가 문제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재산을 잘 관리했는데 왜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내냐? 이건 문제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아내의 포인트는 그거인 네. 것 같아요. 지금 4명의로 된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를 집도 지금 아내의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똑소리 나게 재테크하는 아내가 뭐 집뿐이겠습니까? 예금 통장 기본이고 국내 펀드, 해외 펀드, 뭐 투자 상품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 아내의 명의에 계좌입니다. 근데 지인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대로라면 자신도 증여세를 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부부는 누가 뭐래도 경제 공동체면 경제적인 면에서는 한 몸인데 이게 왜 갑자기 분리돼서 증여세를 내야 되나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은 것이고 자신이 알기로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명의에 상관없이 공동재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법적으로는 다른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예. 궁금증이 드는 거고요.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알고 싶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부의 이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문제가 이제 어떤 것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궁금증입니다. 40대 여성의 궁금증을 정리를 해보죠. 남편이 저에게 월급을 이체하는 것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의 부부들 보면은 남편의 월급 통장을 가지고 아내가 그냥 관리를 했는데 이 집은 특이하게 뭐냐면 남편의 월급을 아내의 통장으로 이체를 했다라는 거죠. 일단 어. 남편이나 부부나 한 지갑인데 뭐 음. 내 명의로 하든 와이프 명의로 하든 네. 그게 무슨 증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일단 우리나라 세법상으로는 유상으로 배우자 일방에서 상대방으로 돈이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증여로 추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부부간에 그 일일이 증여세 내는 건 너무 그렇잖아요. 6억 원까지는 10년을 한도로 해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데 네네.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넘어간 것들은 증여가 되는 걸로 일단 보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부부간의 이런 그 월급 통장 관리부터 여러 가지를 어디까지 증여로 보고 어디까지 그냥 이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 이게 좀 애매한 사안입니다. 예. 이거. 근데 그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매달 남편의 월급을 아내의 통장으로 이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좀 뭐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남편이 벌었는 건데 통장에 계좌 이체가 된 겁니다. 네. 계좌 명의가 딱 주체가 돼 있어요. 남편이 번 게 여성 그 아내한테 가는 거거든요. 증여라고 보는 게 일단적으로 맞고요. 그게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증여세는 세율이 상당히 높아요. 50%까지 받거든요. 30억 이상이 되면 예, 예. 뭐 한 10억대라도 한 30% 정도면 이 돈이 넘어가면 갈수록 세금이 엄청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는 공제 항목도 잘 봐야 되고 특히 배우자 같은 경우는 백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6억까지는 뭐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6억이 넘어갔을 때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6억까지는 10년간 6억은 괜찮은데 7억째 되는 날 1억에 대해서 이제 내야 될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또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따져서 아 이거는 부인이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아닙니다. 무차별적으로 이 사람이 번 건데 이 사람이 계속 수익을 얻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이 증여세 많이 매길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묻기 마련이고요. 실제 사례가 좀 있어요. 공인회계사입니다. 공인회계사 남편이 2000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자신의 급여를 총 35회에 걸쳐서 13억을 이렇게 배우자한테 받도록 했습니다. 결국 송금을 그렇게 했을 때 1, 2심에서는 이거를 증여로 추정을 해버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증여세를 상당한 금액, 이 경우도 10년간 6억이 공제되기 때문에 7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고요. 다만 대법원에서는요. 부부라 해가지고 무조건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 해서 달리 판단을 하긴 했는데 이 사건도 이 상담 사례도 좀 구체적 내용을 들어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아니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그 대부분의 이제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뭐 남편이 돈을 벌면 그 월급을 가지고 아내가 돈을 이제 빼서 그렇죠. 아내의 통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요번 뭐 박정민은 설명을 했지만 매달 월급을 아내가 관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처럼 한 10억 원이 한꺼번에 갔다고 하면 당연히 증여로 봐야 되는 건데 매달 생활비 형식으로 갔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매달 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네. 평범한 가정에서 남편이 월급 통장을 아내한테 맡기고 아내가 그걸 가지고 생활하면 당연히 증여가 아니죠. 근데 지금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거 1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금액으로 네. 아내 명의의 재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 2번. 아, 이런 경우라면 이거 사실상 증여세 증여세, 회피하려고 한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박주민 아. 설명했던 아까 그 공인회계사 사례가 있었던 건데, 근데 대법원에서 결국 증여가 아니라고 봤는데 그 이유는 돈이 가서 아내가 원래 그 일을 잘하면 남편은 일하느라 바쁘니까 이걸 자금 위탁해서 관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 돈으로 생활비도 쓰고 실질적으로 자산이 불어도 이걸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걸 다 증여로 단정하기 어렵다 해서 이제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남편이 생활비 다 줍니다. 네네. 다 줘요. 이렇게 많이. 근데 한 2년 있다가 와이프가 차곡차곡 모아서 본인 명의로 건물을 샀어요. 예. 자기 살 집 말고, 같이 사는 집 말고 네. 건물을 샀어요. 상가 건물. 이 경우는 증여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말 요- 그대로 내 재산을 이전시킨 건지 아니면 같이 쓰려고 자금을 위탁해서 맡긴 건지 그 예, 부분에 예. 대한 판단은 여기는 사실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재산 잘 불려서 예. 땅도 사고 아파트도 샀다고 하면 그 부분 증여에 대한 그렇죠. 해당될 수도 있겠군요. 원래 남편 명의로 사야 되는 상가 건물이나 부동산인데 아. 아내 명의로 산 거로 봐버리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이 사용하고 정말 생활비로 쓰고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면 증여로 추정을 안 받을 건데, 이렇게 목돈을 갖고 상가 건물이나 큰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굳이 그거에 대해서 둘이 벌려고 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세금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봐버리기 예, 때문에 예. 이런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아 이게 보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부부의 공동 생활비로서 월급을 이체했다가 문제가 안 전혀 되지만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과 같이 재산 증식에 있어서 예를 들어 아파트라든가 땅을 샀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라면 부부가 같이 사는 같이 집이라면 사는 큰 거니까 문제가 상관없죠. 아닌데 예. 아예 별개의 예, 건물을 건물이라든가. 아내 명의로 산다. 이러면 이제 증여세 회피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월급을 우회적으로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증여세 문제가 워낙 뭐 큰 쟁점이 되다 보니까 과세 당국에서도 큰 돈이 안에 갔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입증에 대한 부분은 좀 상당히 좀 그 입증 자료를 확보해서 국세청에 내야 되겠군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